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Abi dur. Duman çıkıyor. Gene yakaladık. Tam takip edin.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베들레헴에서는 흉기 공격과 총기 난사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 새 10대 미국인을 포함한 5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21일에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키르야갓에서 이스라엘인 4명이 테러 공격을 받아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이란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 아라크사 사원을 이스라엘군에게서 빼앗는 훈련을 대규모로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이란의 도발로 이스라엘은 거세게 반발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년 만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며 시리아 아라사드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흉기 공격과 총기 난사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 새 10대 미국인을 포함한 5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 알자지라,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오후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지역 베들레헴 인근 유대인 정착촌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차를 몰며 이스라엘인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동차로 이스라엘인이 모인 장소를 향해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미키 로젠펠트 경찰 대변인은 범인의 차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그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출신 18세 유학생 에즈라 슈워츠와 이스라엘인 1명, 팔레스타인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경찰과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경제적 수도인 텔아비브 남쪽의 한 유대교 상점 건물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흉기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후 예배를 위해 이 건물에 모여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바 사무리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행인들에 의해 용의자가 붙잡혔다며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지난주 프랑스 파리 테러에 비유하며 파리 테러를 비난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두 사건 모두 같은 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에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키르야갓에서 이스라엘인 4명이 테러 공격을 받아 흉기에 찔렸습니다. 의료진은 공격을 받은 이들이 유대인이었으며 이 중 2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이념적 동기를 지닌 테러 공격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가 최소한 1명이 있어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개월간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8명이 숨졌으며 이는 대부분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측 발표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84명입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 중 52명은 이스라엘 측에 공격을 가하려고 했으며 나머지 32명은 이스라엘군과의 충돌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 아라크사 사원을 이스라엘군에게서 빼앗는 훈련을 대규모로 전개했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소속 수천 명의 병력이 전날 중부 성지 콤에서 아라크사 사원 점령 연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원부대는 바스지 주둔 120여 단으로 아라크사 사원을 그대로 본뜬 모형 건축물에 진격해 장악하고 가상적의 진지를 함락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크사 사원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상대라고 공언해온 이란은 이스라엘에 맞서온 팔레스타인에 대해 연대감을 수시로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이란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도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세게 반발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란은 라마단 단식 성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예루살렘의 날로 정해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년 만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1시간 30분 동안 경제 협력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주요 주제는 시리아 대응 방안이었으며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며 시리아 아라사드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무도 시리아 국민에게 정부 형태와 지도자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며 오로지 시리아 국민들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또한 시리아 대통령은 시리아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은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처음으로 시리아 공격에 참가해 반군 점령지를 탈환했다고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이가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육군이 지난 주말 시리아 북서부 알그하브 평야에서 급진주의 이슬람주의 반군과 5시간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탱크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측 사상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이 언급한 고위 소식통은 러시아는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130mm 야포와 전투기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공습했다며 시리아 정부군 측은 러시아 장교들의 요청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군수 지원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그하브 평야는 바사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주요 기반인 라타키아와 접한 것으로 지난달 초부터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공습과 이란 측의 지상 지원에 힘입어 이곳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30일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려고 공습을 개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상군 파병을 부인했으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킨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물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서구 언론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인형으로 위장한 급조 폭발물 18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발견해 제한 이 폭발물은 놀랍게도 여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통의 인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동 언론은 지난해 카르발라 순례길에 나선 시아파가 17,050만 명에 달했다면서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예쁜 인형이 폭탄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라크 정부군이 인형을 먼저 발견해 해체했으며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